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언론 탓이다. 이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건데요. 정말 요즘 언론들은 믿음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하고 반대로 해야지 내가 투자에 성공하거나 내가 덜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는 크게 보도하고 정말 알리고 위험한 요소들은 이제 숨기거나 보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속이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는 그래프는 2023년 연초부터 4월 25일까지 각국의 통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환율이 막 폭등하고 있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다른 나라 환율을 보세요. 브라질, 영국, 유럽 이런 데는 올랐어요. 우리가 브라질보다 못합니다. 이제 심지어 일본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떨어진 정도가 거의 2배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거 크게 보도 안 하고 미국이 부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쩌다 막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남 탓하려고 핑계거리 찾는 것입니다. 좋은 핑계거리 찾은 거죠. 지금. 왜냐면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잖아요.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거나 지금 실업률이 폭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앉거나 2008년대처럼 그때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일부 은행에서만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제 생각에는 전문 용어로 지금 미국 안에서 양털깎기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 거품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은 그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우량 자산들이 폭락했을 때 이제 가서 줍줍 하는 거죠. 부도가 나고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를 하면 안 되죠. 인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JP 모건 이런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JP 모건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해주는 시각으로 그냥 미국이 부도 날 것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실업률이 괜찮다는 거는 미국 내 산업은 괜찮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미국 안에 지금 산업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공장들도 해외에 있던 게 돌아온다거나 사람들도 많이 은퇴를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일자리 찾기 쉬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부 사정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변화 중간에 과거의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일시적으로 붕괴 현상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 랜딩, 착륙 없이 바로 가겠다. 이제 충격을 견뎌내면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 안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런 흐름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 미국이 위험하다.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나와서 별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이유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제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왜 저러나 이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미국 부채가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GDP 대비 정부 부채 이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30년대 말 1960년대 이때 구간에 확 내려가죠. 지금 미국 정부는 이거를 다시 연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흘러가는 게 똑같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돈을 갚아서 부채 비율이 줄은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고 빚이 1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한 달 소득 대비 빚이 100%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금이 점점점 올라서 200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물가가 빨리 올라서 빚은 100만 원 그대로예요. 어때요? 물가가 오른 만큼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부채는 그대로인데 임금은 200만 원이 됐잖아요. 물론 물가가 상승해서 올라갔지 생활 형편은 그대로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부채 비율 50%로 줄은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떨어뜨리려고 겉보기 부채를 떨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번 떨어뜨릴까? 인플레이션 한번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부채를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올려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 부채를 볼 때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미국 은행들 뭐 부도 나서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과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가에서 막 파생 상품으로 이상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대출받은 걸 또 대출받고 대출받아서 또 대출받고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상품을 불려 나갔거든요. 지금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2008년 같은 그렇게 큰 위기로 번지고 있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미국은 약간 줍줍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산업 전반이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많이 무너져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는 한데 아직까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남 탓할 핑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냥 파티 중입니다. 무슨 파티냐? 그냥 헤쳐먹는 파티 중입니다. 보시면은 미분양 건설사 28조 지원,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 30% 올렸습니다. 이번에 52조가 빚이라고 하는데 뭘 잘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렸다고 합니다. 헤쳐먹는 시간이죠. 눈치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보험료 올라가고 성과급으로 한 번에 다 해 드셨습니다. 금융권들도. 지금 금융권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PF 대출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앞으로 어려워질 건데 앞으로 어려워질 거는 생각 안 하고 해 드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제 이래 놓고 이제 나중에 건설사와 비슷하게 우리 좀 도와달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잘못되면 배째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냥 과감하게 째줘야 됩니다. 개인들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1분기 채무조정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도 44%나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역수지는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뉴스에서 조금 들여보셨을 거예요. 14개월 적자인데 계속 괜찮아지긴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괜찮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아마 괜찮아진다면은 불황형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고 이제 수입도 많이 줄고 그런 식으로 돼서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전기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당연히 위험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이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잖아요. 전기가 있어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 원가 안에서 한 15에서 30%가 전기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료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것에는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분양만 매입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건설사 또 퍼주는 건데 언론 통해서 괜찮다고 지금 마케팅하고 있어요. 준공주택. 준공했으면은 안 팔렸으면은 미분양이잖아요. 이런 거를 말을 돌려서 매입 임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준공이 된 주택은 안 팔리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던지 매입을 왜 해줍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다 삽니다. 굳이 원가 이하로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은 소위 엘리트 카르텔들이 이렇게 해먹다가 결국에는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나도 좀 해먹읍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 탓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